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이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질문을 통한 본부장님의 견해와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본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어제 예언을 적중해 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 네. 관전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애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자는 애언이라고 합니다. 아, 분석입니다. 분석. 분석이고요. 네, 애언은 분석이 아닙니다. 정확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석이 애언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오늘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오늘이 이제 방송한 날이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6월 15일 일요일 날 이 방송을 보겠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바람에 갑자기 지수가 밀렸죠. 네, 지수가 밀렸는데 저는 여러분 꼭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주식 격언 하나를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주식 격언의 거의 격언 마술사, 네, 격언집, 주식 격언집, 움직이는 주식 격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고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라. 지금 전쟁으로 밀렸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근데 지금 사느냐 그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전쟁의 여지 조금 나오면서 이란이 반격하는 그 타이밍이 나와요. 이란이 지금 드론으로 반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쟁의 방향이 좀 잡힐 거거든요. 그때쯤 매수하면 된다.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전쟁 나서 더 좋아졌어요. 수익률이 더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제 사실 전쟁 나면 안 되는 건데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현재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게 무슨 각이 무슨 이거 상승 엄청난 상승각이거든요. 이게 거의 이걸 산으로 올라가면요 못 올라가요 여기. 여러분 못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려면. 근데 그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상승했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것만 계속 강했으니까. 계속 조선방산, 지주사, 특정 종목들 위주로만 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우리 수익률 각이 더 가팔라요. 그냥 쭉 이렇게 저희는 거의 그냥 90도로 거의 세워서 가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런 이제 종목들이 뭐뭐 있었는지를 한번 PPT를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씩 할게 하나씩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많아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익이 너무 많아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하나오션 작년 7월 29일 날 제가 여러분 얘기 드리고 125% 수익 정도로 그냥 끝냈어요. 이거 끝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했다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했는데 HD 현대중공업 역시 방산주고 하나오션도 방산주예요. 군함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조선도 하지만 오늘 HD 현대중공업 수주 소식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가 오늘 많이 못 갔어요. 왜냐? 이스라엘 이란 공격했다는 것 때문에 별로 못 갔거든요. 그럴 때 뭐 하는 거다? 사는 거다. HD 현대중공업 우리가도 한 지금 수익률 한 25% 정도 되는데 25% 좀 넘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조선주 못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HD 현대중공업이 더 낫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 하나에로스페이스입니다. 203%에서 절반 수익 실현했는데 지금 현재 94만 5천 원이거든요. 220% 갔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은 220% 현재 기록 중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현재 수익률이 220%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무려 220%.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제 기록이 255%인가 그래요. HLB 가지고 255%까지 찍어왔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깰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그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 코나입니다. 이거는 3월에 공략한 거예요. 3월에 공략에서 두 번의 공략으로 89% 수익을 올렸고요.
코너라인 넘어갈게요. 예. SAMG 엔터. 제가 SAMG 엔터로 4월 3일 팍스인제 TV 마스터 플랜 100원 마스터 플랜에서 제가 첫 종목으로 가져갔거든요. 이게 새로 이 프로그램이 생기자마자. 그리고 나서 첫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급등, 조금 급등해서 이제 쭉 행보하다가 또 다시 급등. 정부 정책 수혜주, 저출산 관련주. 제가 아까 주식 경험 뭐라 그랬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랬죠. 정부 정책에 맞서면 수능에서 이 종목을 하는 거죠. 자, 이 SAMG 엔터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티니핑의 IP가 지적재산권, 티니핑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140%의 수익을 내고 저희는 빠졌는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한참 더 올라갔어요. 이건 좀 너무 이것도 죄송스러워요. 가만히 냅뒀으면 200% 갔을 텐데 제가 200% 못 기다리고 그냥 140%에 끊어버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수익을 140% 내도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요즘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티니핑으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해요, 지금 IP로.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주가 더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때문에 밀렸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서 밀렸는데 SAMG 엔터는 눌릴 때 한번 좀 이따 다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SAMG 엔터 다시 제공량할 타이밍은 제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LC 솔루션입니다. 참고로 이거 오늘 제공량 있거든요. 오늘. 자, 보시면 65.2% 수익 실현하고요. 오늘 제공량 있어요. MLC 솔루션이 뭐하는 회사인데요? 방산주죠. 방산주고 K2,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천궁, 지대공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포, FA50, KF21 전투기까지 다 모든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유압장치는 여기서 다 해요. 그냥 영업이익률이 수출용 17%, 전체 합산 영업이익률 12% 나옵니다. 방산주가 12%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제공량 있어요. 어떻게 될게요? 급등했어요, 오늘 바로. 오늘 시초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또 바로 급등했어요, 또. 왜냐, 방산주니까. 지금 뭐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잖아요. 그게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 다음. 엠노,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짜잘한 거. 넘어갈게요, 이런 거.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17% 수익량 넘어갈게요. 자, BHI입니다. 여러분, BHI마저도 저희가 4월 25일 날 공략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급등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상승했거든요. 100% 넘었습니다. 올해 6번째 100% 종목입니다. 수익률. 올해만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만 있어도 100% 수익률 6개째입니다. 지금. 무려 6개째예요. 지금 6번째 100% 수익률 달성 종목입니다. 101.2%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짜잘한 거 넘어갈게요. 자, 제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제가 누가 이긴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누가 당선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기 써있죠. 누가 당선되더라도 추가로 추경을 하면 무조건 이 종목은 1차 추경 때 정책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지역화폐로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혜. 그래가지고 나온 게 코나이 제가 드렸는데 코나이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상한가 그 다음에 또 급등 해서 65% 수익을 순식간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더 올랐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한 100% 갔더라고요. 7번째 100% 종목이 될 뻔했어요. 근데 100% 종목이 될 뻔했는데 제가 홀라당 매도하는 바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을 65%밖에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네, 그 다음 미스터 블루입니다. 6월 4일 날 제가 팍스경제 TV 인베스테이너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미스터 블루 다음날 바로 상한가 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왜 매도 못했냐? 이때 방송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송이 끝나서 회사를 도착하니까 밀렸더라고요. 상한가 조금. 그래서 수익 실현 21.5%. 죄송합니다. 21.5%밖에 수익을 단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하루 만에
1.5%밖에 수익을 못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하고요. 자, 그다음 한국석유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6월 13일이거든요. 어제 제가 전쟁 난다. 그 전쟁 나면 흥구석유 보지 말고 한국석유 봐라 하면서 제가 한국석유를 얘기 드리고요. 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쳐들어갈 거다. 미사일 쏠 거다. 분명히 폭격할 거다. 하고 제가 한국석유를 얘기 드렸는데 한국석유가 오늘 6월 13일 날 아까 종가 아까 봤거든요.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입니다. 네. 수익률 30%. 제발 이거는 사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 제가 아직 매도 안 했거든요. 근데 사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석유 30.3% 수익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 드렸어요. 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더라면 상한가 올렸겠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제가 얘기 들었던 종목이 오늘 지수 밀렸잖아요. 다 올랐어요. 아침에 얘기했던 방산주, LIG 넥스원, MMC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다 올랐어요. 다 상승한 급등한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간단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딱 하나 들고 스캔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실행해가지고요. 카메라 기본 어플 딱 실행해가지고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수익을 같이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거 충분히 수익률 올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지금 장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제가 요즘 유행어 밀고 있는 유행어 있죠. 이런 거 제가 정말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해도 이런 것만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예언해 주신 저희 본부장님, 이번 주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 100% 넘는 종목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이슈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정말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는 증시였는데요. 이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연일 급등하면서 2,900포인트까지도 탈환했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코스피에서만 5조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 6월 13일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수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동안 조정 없이 올라온 국내 증시의 상승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걸어다니는 주식 격언집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잖아요. 여기서 격언 한번 또 나갑니다. 격언 하나 또 나갑니다.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한두 종목이 빨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수가 멀리 가기 위해서 종목들이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즉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기는 있어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고요. 오늘 다시 한번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지수가 급등하니까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를까요? 하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 두 가지의 악재만 잘 버티면 된다. 첫 번째, 곧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다. 공격했죠 오늘. 두 번째, 7월 초 미국의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7월 초예요. 7월 초는 그 90일 관세 유예가 끝납니다. 그때가 가장 혼돈의 타이밍이다. 그때만 잘 버티면 3,000, 3,3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다 맞았고요. 오늘 조정폭 제 예상보다 더 적었어요. 여러분 오늘 조정폭은 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는 겁니다. 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 나올 거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물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이것도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럴 때는 우리는 이미 유가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커버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그런 포트폴리오 충분히 짜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우리 MC님 조방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누구죠? 조방원. 이방원 아세요? 이방원? 네, 이방원. 네. 자, 이방원은 조선을 세운 태조의 아들이죠. 예, 네. 다섯째 아들이죠. 예. 그리고 태종이죠. 태종. 나중에 왕이 됐죠. 예. 이방원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 조방원은 네, 누구예요? 조선 방산원전의 줄임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조선 방산원전 조방원. 네. 조방원과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 중국 소비주, 지주사, 증권주, 그다음에 기타 실적주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돌아가는 장입니다. 순환매로 돌아가는 장. 그 다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데 이게 어느 날은 조방원, 어느 날은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그러면 이제 조방원이 빠져요, 그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오르면 중국 소비주 빠지고 반도체 2차 전지가 하락하면 중국 소비주가 다시 오르고 지주사 증권주 오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멀리 간다는 거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MC님이 여기에 보면 전체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 보고 있어요. 보면서 억지로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순환하는 장세, 상승하는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역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번 HTS 보면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 동향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현재 이거 업종별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업종별로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걸 보면 눈이 넓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자,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요, 어제까지 5조 원 샀거든요. 오늘 좀 팔았네요. 오늘 약 한 6, 7천억 판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장이 6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는데, 외국인이 5조 원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에서만 4조 4천억 매수했어요. 4조 4천억. 그러면 이제 코스닥까지 하면은 5조 원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단 6월 한 달도 안 되는, 15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단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래일로 따지면 2주가 안 되거든요.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이? 2024년 8월부터 보자면요. 2024년 8월부터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볼게요. 왜 5월 30일까지 봅니까?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뭐 내란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내란 아직 결정난 거 아니니까. 아직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로 탄핵 정국으로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37조 원, 코스닥에서 1조 2천억, 약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얼마를 팔았어요? 39조를 팔았어요. 거의. 39조 원을 내내 팔다가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5조를 샀다. 왜 샀겠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 혹자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외국인이 들어온 거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지. 이게 꼭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좀 또 편중돼 있다. 그건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급등하고 있을 때 과연 어디서 외국인이 도대체 얘네들은 뭘 샀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외국인 거를 컨닝을 하면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 봤을 때 컨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쪽집게 강사, 쪽집게 1타 수능 강사, 여러분은 수험생. 그럼 제가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걸 지금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잘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죠? 외국인이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제일 잘 알려줘요. 그러면
그럼 코스피에서 어디서 많이 샀냐? 대형주를 많이 샀죠. 4조 1천억을 샀어요. 대형주를. 그 말은 곧 지수를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중에서 어디를 많이 샀냐? 전기전자를 2조 2천억을 샀어요. 전기전자 2조 2천억 샀는데 전기전자 뭐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전기전자죠.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전기전자 돼 있죠. 근데 2조밖에 안 샀어요. 원래 보통 한 4조 사면요. 전기전자에 3조 5천억 막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전자 의외로 많이 안 샀어요. 많이 사긴 했지만 절반 조금 넘게밖에 안 산 거예요. 그럼 뭐 딴 데도 어디서 샀을까 봤더니 운수장비를 거의 1조 원 샀네요. 운수장비. 운수장비가 뭐 있죠?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 주가 안 올랐는데요? 안 올랐죠. 운수장비 또 뭐 있어요? 운수장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동하는 수단을 타는 걸 만드는 회사들이 다 운수장비에 있어요. 그럼 자동차만 있어요? 배는 없나요? 배도 이동하는 거잖아요. 운수장비에 조선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전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주포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 타고 가서 쏘잖아요. 그게 다 운수장비예요. 방산주가 다 운수장비에 있다고요. 조선방산, 조방원 중에 조방이 여기 있어요. 조방이. 자, 그리고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금융업이 7천억이 순매수네요. 금융업,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금융업 최근에 지주사, 금융지주사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상법 개정,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그다음 증시 화랑으로 매매 수수료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금융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만 해야지 왜 딴 거를 합니까? 여러분 봐봐요.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볼까요? 개인 투자자들. 아니 음식료, 섬유, 의복은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1타 수능 강사 여러분들은 뭐? 수험생 그러면 출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지 왜 자꾸 음식료하고 이런 걸 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죠. 의약품 왜 사는 거예요? 의약품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자, 그리고 비금속은 왜 삽니까? 진짜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 운수창고는 또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여러분 외국인이 사는 걸 사라니까요.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잖아요. 시험 문제가. 제가 진짜 수능 강사했으면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중요하지 않는데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사는 것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여기 코스닥 미드 300, 코스닥 스몰 요거는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이건 뭐다? 외국인이 아니다. 무슨 외국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우리 MC님이 국적이 미국이신데 검은 머리잖아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긴 의미가 없다. 코스닥 100,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외국인 순매수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코스닥 100을 샀죠. 그쵸? 코스닥 100을 그러니까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샀다. 그럼 어디를 샀느냐 봤더니 제조가 뭐예요? 2차전지 쪽이에요.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 금융, 오락문화. 이쪽을 많이 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지. 왜 자꾸 다른 거라. 아니 도대체 건설을 왜 사는 거야 도대체. 건설을. 여러분. 제약은 왜 사요? 제약 요즘 안 가잖아요. 요즘 제약. 코스닥 제약 오늘 제약 폭탄 맞았을 텐데 오늘. 리가켄바이오 오늘 급 나가던데. 물론 리가켄바이오 우리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또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우리가 공략 중인데 수익 났다가 오늘 그냥 수익 토한 정도예요. 저희는. 자, 그 다음에 기계 장비도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시험 출제위원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준 거 범위만 하세요. 왜 자꾸 다른 걸 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성공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자, PPT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보시면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튼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근데 요즘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를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조만간 우리나라에 2차 전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주가가 돌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요즘에 거의 수도꼭지거든요. 거의 틀면 나와요, TV에. 박승희 TV 거의 틀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계속 했던 얘기는 뭐냐면 2차전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키 맞추기를 할 텐데, 지금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더 올라갔거든요. 이걸 키 맞추기를 할 텐데, 이 키 맞추기를 하게 되면 2차전지가 올라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2차전지 올라오면 매도해라. 지금은 일단 매도해라.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내가 2차전지 지금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나 2차전지 지금 투자 시작했는데 나는 장기로 볼 거야. 한 2, 3년 볼 거야 하시는 분은 해도 돼요. 지금 사도 됩니다. 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많이 하냐? 중국 내수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 중국 내수가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중국 내수에서 답이 안 나와요? 엄청난 출혈 경쟁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중에 유명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좀만 지나면 할인을 3천만 원 해버려요. 그럼 4천만 원짜리 차가 돼요. 그래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줄이겠어요? 품질을 줄이겠죠. 품질을 저하시키겠죠. 그런 차를 어떻게 탑니까? 중국 지금 요즘에 전기차 사고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전기차 가다가 갑자기 쓰고, 전기차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 빠지고, 전기차 가다가 갑자기 문짝 떨어지도 나가고. 아 진짜예요 여러분. 중국 전기차 사고 지금 폭증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업체가 무려 500개가 있는데 중국 전기차 만드는 회사만 500개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다 너나 나나 없이 치킨 게임하고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싸게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남는 거 요만큼에서 만들려면, 더 남게 만들려면 전기차 차체를 막 이상한 거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2024년에만 손실이 무려 7조 원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때려부은 돈, 전기차 보조금을 때려부은 돈이 340조예요. 중국 정부도 이제 손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최근에 중국 너자 전기차 회사가 파산했고요. 중국 BYD라는 그 중국의 제일 유명한 비아디잖아요. 거기에 전기차 딜러사가 파산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출혈 경쟁하면서 지금 다 공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해서 다 공멸할 거예요 아마. 공멸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튼 제2의 홍다 사태 전망하고 있는데, 자, 제2의 홍다 사태인데, 제2의 홍다 사태가 이제 예전에 홍다 부동산 개발 업체가 무너지면서 중국 부동산 완전히 다 박살났잖아요. 그것처럼 될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텐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아니죠. 공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한 2개 갖고 나왔는데, 금융지사 우리가 봐야 된다. 금융지사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가가 10,000원일 때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주가 대비해서 수수료가 나와요. 그럼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럼 수수료가 늘까요, 적을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지사, 이 종목 좀 보셔야 되는데, 상법 개정, 가상화폐 법제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재 금융지주사 중에 그나마 덜 올랐어요.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 종목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바로 수익 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공략합니다, 지금 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하나 더 갖고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지역화폐 관련주고요. NFT 플랫폼을 갖고 있고 STO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이게? 자,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1,000원당 코인 1코인 해가지고 이거를 스테이블 안정화시켜가지고 연동시키겠다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미국의 1달러당 1테더, 1달러당 이렇게 해놓은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미국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국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역화폐부터 하고 NFT 플랫폼 STO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먼저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이것만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마침 오늘 또 조정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는 건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향후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관련한 두 가지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 전쟁이 장기화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13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줄기차게 예상하셨던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반면에 방산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원인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전쟁의 시대. 미리 예상된 전쟁이었다. 자, 한번 보시죠. 5월 13일 오늘 9시 10분에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자, 참고로 보세요. 자, 8시 54분에 썼습니다. 8시 54분. 8시 54분에 제가 아침에 올렸어요. 오늘도 방산주 집중해 볼 텐데 엄청난 악재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입니다. 저의 지인이 미국 현역 미군 조종사인데 이라크 파병 중입니다만 이라크와 쿠웨이트, 바레인 등 지역에 모든 미국인이 전부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제 지인이 이라크에 미 공군 조종사로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사람들을 빼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인한테. 야, 너네 움직여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너네 뭐 이렇게 너네 그 이라크 떠나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nothing. 노메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에서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실은 우리도 빨리 가래 어디. 그래서 딴 데 갔다고 지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이게 기밀이라서. 기밀 같은 소리 하네. 야, 너네 이동하는 거 인공위성 다 잡혀 있어. 다 보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저희는 미리 알았습니다. 이거. 미리 알았으니까 제가 어제 12일 날 한국 소식 얘기 드렸죠. 그렇죠? 자, 즉 그 지역을 지금 당장 떠나라는 얘기인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 드리고 정확히 20분 30분 뒤에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바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고 올릴 때쯤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출격했던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2일 날,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일이 12일이에요. 근데 이란은 15일을 얘기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15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면 이란의 마지노선까지 본 다음에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미국이 제시한 12일 마지노선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정확히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지도가 또 필요하나? 자, 보세요. 한국이 있고요. 중동 여쪽 끝에 있죠. 여러분 우리 아침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정확히 12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일 딱 끝나자마자 바로 출격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때린 거거든요. 여러분 소름 안 돋습니까? 제 이런 거 다 맞추잖아요. 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왜 날 거라고 봤냐면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지금 거의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학살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근데 여기 전쟁이 곧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전쟁을 관두면 얘네 지금 잡혀서 사형당해요. 왜냐? 이미 수천억 대 비리를 저지른 게 걸렸고 수천억 몰래 챙기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사법부 장악해서 사법부 무력화시켜가지고 행정부 밑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거 해놓은 상태 상권분립의 민주주의를 없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뭐예요? 독재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독재자라고. 김정은하고 동급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네타냐후가 전쟁을 관두는 순간 국민들이 끌어내리니까 전쟁을 못 관두는 거예요. 절대로. 무조건 계속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네타냐후 계속.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했냐 이렇게 테헤란 북동부의 지방을 공격했거든요. 테헤란 이란 수도가 테헤란인데 테헤란 북동부를 공격했는데 여기서 공격을 해서 테헤란의 자 이쪽 지역에 참모총장이 사살됐어요. 자 이란이 자기 사령관이 죽었는데 이란이 과연 그냥 넘어갈까요? 이란 무조건 보복합니다. 이란도 보복을 안 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란도 독재자가 있는 나라잖아요. 하메네이가 지금 현재 이란에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철권 통치하고 있는데 하메네이도 정권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란은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자기들이 보복을 하고 그 보복을 선전하면서 조용히 끝내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때리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관둘 생각이 없어요. 이걸 절대로.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아침에 갑자기 뭐 H경제방송사 등등 딴 데서 뭐 이 전쟁 오래 안 갈 거다 하는데 그 사람들 진짜 국제정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국제정세 모른다고 하지 왜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아니 이거 전쟁 이거 오래 갑니다. 절대 안 끝나요. 지금 왜냐면 네타냐후 총리 전쟁 끝나면 바로 잡혀서 사형당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쟁 안 끝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죠. 얘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이 정말 수틀리면 여기 막을 거예요. 여기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석유, 천연가스 다 여기서 가져오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거고. 자, 그다음 다시 한 포인트 얘기 드리지만 오늘 미국이 아까 방금 뭐라 그랬냐? 우리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반대했다. 이스라엘 공격한 거다. 이스라엘 혼자 한 거다. 우리 때리지 마라. 미국은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 빠졌고 이스라엘과 이란 1대1이에요.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드론 공격을 아마 할 거고 그러면서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할 건데 일단 이란은 더 싸우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적당히 반격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대충 자기들이 정신승리하고 그러면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럼 이거 전쟁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 석유 못 잡았는데 그럼 어떡하죠? MMC 솔루션 못 잡았는데 어떡하죠? 다른 종목도 어떻게 하죠? 자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 드론 관련주 보세요. 자 드론 관련주 등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드론 관련주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드론전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세요. 여기에 얘네들 이스라엘 군이 육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군 육지 들어가려면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지나서 가야 돼요. 이거 다 뭐예요? 공군 폭격기, 미사일밖에 안 써요. 그럼 뭐다? 드론이다. 드론 관련주도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드론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중국 소비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이 협력을 강조하고 11월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참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중국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사실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밀렸습니다. 밀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중국은 조금 소원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빠졌죠. 미국이 아예 그냥 빠졌어요. 자기네 관련 없으니까 우리 건들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기회다. 자, 시진핑 주석이 지금 11월에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참가한다고 했잖아요. G20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참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럼 시진핑 주석 안 올 텐데? 뭐 오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전 사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중국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때 전까지는 우리가 외교적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도 밀리면 매수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엔터주들인데 하이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BTS가 완전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다시 밀렸죠. 오늘 전쟁 이슈 때 밀렸어요. 여러분 하나 얘기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일리 컴백합니다. 하이브 아일리 컴백이에요. 진짜예요. 월요일날 컴백이에요. 여러분 BTS 더 나오고 세븐틴 앨범 판매량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자, 하이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BTS 전혀가 한 날, 비하고 RM 전혀가 한 날, 브라질 마비됐어요. 아니, 왜 브라질이 마비됐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브라질이 마비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다 오시긴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 하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이 제일 좋긴 한데 SM의 그 에스파님이 요즘에 자꾸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자, 에스파님 격하게 응원합니다만은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얘기 드릴 텐데 에스파님이 그런 행동 이번에 그 1년의 사건 있잖아요. 2번 저 있고 나왔던 그 사건 중국 애들이 지금 난리예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중국 커뮤니티 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에스파 막 험담을 엄청 해요. SM이 이제 중국을 공략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SM 말고 하이브 보자. 자, 그 다음에 관련주도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들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파마리서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급락했거든요. 야, 이거 지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아무 이슈도 없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아닙니다. 인적 분할 결의한 거거든요. 인적 분할 결의한 건데 인적 분할 결의한 걸 여러분 이걸 왜 매도합니까? 사야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지금 밀리면 매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까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전망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이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진행되었던 2차 무역 협상에서 1차 회담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중국의 대미 히토류 공급 그리고 미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된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고비는 넘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낮아진 관세가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월 초가 되면 우리가 좀 관세 관련된 엮여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조금 빼자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7월 초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기간이잖아요. 90일 유예 거의 끝나는 기간인데 그때 되면 또 자, 지금은 중국 관세가 협의로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는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관세가 더 높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협상하기 전까지는 사실 관세 관련주들은 7월 초부터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철강 쿼터제 같은 경우 멕시코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 쿼터제가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철강 쿼터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나와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리고 전기전자 그다음에 전자부품 관련해서 지금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자동차 관세도 트럼프가 또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강약 조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월 초로 갈수록 우리는 관세 관련주도 좀 비중을 줄이고 조선방산 관세하고 상관없이 이건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고요. 아니면 새로 달바글로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트 보시면은 자 달바글로벌 제가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저희가 이거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달바글로벌이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해요. 이제 달바글로벌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럼 미국의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일부 좀 진출해서 비중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우려에 벗어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전쟁의 향후 전망과 관련주들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 본 투자 전략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G7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이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화요일에는 일본의 BOJ가 금리를 결정하고 18일 수요일에는 FOMC 회의라는
주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 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중국 소비주들이 그 초반에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보시면은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인데 중국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 첫 번째 달이에요. 그럴 때 그 효과가 잘하면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뢰밭 중에 하나가 뭡니까? BOJ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동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하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할 경우는 우리나라 약간 충격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참가해요.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과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만나서 트럼프랑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우리들이 좀 볼만하다. 바이오 USA, 그 다음에 미국 당뇨 학회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기 써졌죠. 하이브 아일리 컴백 써졌죠. 예. 자, 거짓말 아니죠. 16일날 컴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보시면 중요한 거 일본의 BOJ 회의가 지금 결정이 되는데 이날 미국 FOMC 회의는 이날 시작하고 수요일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미국 FOMC 회의 기준금리 동결할 거예요. 아마 동결할 건데 점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이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번 회의 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왜 제가 중국 관련 좀 보자고 하냐면 6.18 쇼핑데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 중국이 광군제 전에 광군제하고 6.18데이 이 두 개가 가장 큰 쇼핑데이인데 6.18 쇼핑데이 때 화장품 관련주 그 직전에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달바글로브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VT도 있고 종목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기준금리 결정하는 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MSCI 2025년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 나오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거의 매일 빅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